안녕하세요. 갈대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신청 방법과 대상자 선정 이후에 실제로 계약을 진행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은 1편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바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주황색 매입임대 전세임대 칸의 청약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청년 전세임대에 체크를 해주시면 공고들이 뜨는데요. 내가 해당하는 공고를 찾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물량이 0이 아닌 것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로는 서류 제출의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신청을 완료하시면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 문자로도 전송을 해주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LH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서명을 하신 후에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이 되면 다시 문자로 안내가 오는데요.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려요. 그 이후에는 집 구하기부터 계약까지의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올렸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영상이나 부동산 로드맵 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되고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권리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LH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서류들을 전송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의 서명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에서 작성하신 후에 바로 부동산에 있는 팩스로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이버에 LH 청년 전세임대 권리 분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말고 여러분들이 방을 보러 다닐 때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LH 대학생 전세 임대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 내에서 LH공사가 1회 한도로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보통 장판을 새로 하거나 도배를 새로 받거나 혹은 화장실 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기에는 그만큼 지원액이 많지 않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집을 관리하는 건 집주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걸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냐 이렇게 딜을 걸어서 관리비를 깎는다거나 전세금을 깎는다거나 해서 꼭 무조건 내가 얻는 게 있을 수 있도록 기브 앤 테이크를 하도록 합의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LH를 통해서 전세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 서류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습니다. 즉 집을 구하는 게 일반 전세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서 LH를 해주는 대신 시세보다 전세가를 몇 천만 원씩 뻥튀기 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가 되는 방들을 보시면 정말 가격 대비 별로예요. 후지입니다. 집주인들도 여러분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막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제도로 좋은 방을 구하시려면 발품을 정말 많이 파셔야 하고 LH가 안 되는 일반적인 방들도 많이 다니면서 보셔서 그 동네의 가격 대비 방 컨디션을 파악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크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신용이 없는 대학생, 백수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싸다는 것이죠. 대학생이나 취준생에게는 신용대출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많이 지불해야 하는데요. LH의 이 상품은 주거복지형 상품인 만큼 신용도 없고 소득도 없는 이런 젊은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비, 즉 부동산비를 LH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복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없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자가 내가 아니라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LH가 나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책임은 LH공사에서 대신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깡통전세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는 책임은 LH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경우 자기 자본이 최소 전세가의 10%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LH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청 순위에 따라서 100만 원 혹은 2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장벽이 낮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몇백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방학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건이 되신다면 꼭 이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아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올 여름에 이 제도를 통해서 방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고요. 가격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이 제도를 통해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발품을 많이 파셔서 좋은 집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대학생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목돈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